전세 구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돼요.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있긴 있어요. 근데 월 160만 원짜리 반전세밖에 없었어요. 서울 어느 대단지 수백 세대 전세 매물 4건 한 달을 뛰어다녀도 전세는 안 나오고 대신 반전세 조건만 들이밀거든요. 결국 이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잖아요. 정부가 6개월 전에 규제를 강화한 이유가 서민 주거 안정이었거든요. 투기를 잡겠다고요. 근데 그 규제가 시행된 뒤로 같은 집에서 같은 계약 조건인데 한쪽은 돈이 빠져나가고 한쪽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도 안정되고 세입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규제가 잘 작동할 땐 그렇게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사이에 33% 넘게 줄었어요. 3만 건 가까이 있던 게 2만 건 아래로 내려온 거죠.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넘어가는 흐름은 빠르게 굳어지고 있어요. 서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이 60%대를 넘어섰거든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50%대였어요. 월세 상승률이 연 3.29%. 역대 최고예요. 서민 보호라는 말이 지금 이 숫자 앞에서는 안 맞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지금 계약 만료 앞둔 분들 얘기 한번 들어봐요. 계약 만료 앞두고 중개사한테 들은 말이에요. 전세로 유지는 어렵고요. 선택지가 2개 왔어요. 보증금 5억에 월 130만 원 아니면 보증금 3억에 월 220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1,560만 원에서 2,640만 원이잖아요. 어느 쪽을 골라도 급여의 40%가 주거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고르는 게 아니에요. 버티는 거죠.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방 한 칸도 원룸도 예외가 없어요. 6개월이에요. 단 6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구조 누군가한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했어요. 왜 같은 집에서 같은 규제 아래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익이 생기는 건지 이게 운이 아니에요. 2025년 하반기에 규제가 연달아 2차례 나왔어요. 첫 번째는 6월 말이에요. 전세 대출 받으러 은행 가면 예전이랑 달라진 게 생겼거든요. 정부가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낮추면서 같은 전세금인데 대출이 덜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부족한 돈은 현금으로 메워야 하는 거죠. 이 돈을 못 마련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포기하고 더 싼 곳을 찾아야 하는데 매물이 없으니까 결국 월세로 밀려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월 15일이에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이랑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집을 살 때 직접 거주 의무가 생겨요.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보증금으로 집값 일부를 충당해서 집을 사는 방식이에요. 이게 원천 차단되는 거잖아요. 갭 투자자들이 투기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세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공급이 같이 줄었어요.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대출이 줄어드니까 전세를 원해도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갭 투자까지 막히면서 새로운 전세 공급도 같이 줄었고요. 여기서 모든 게 뒤집혔어요. 전세를 찾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매물이 사라졌거든요. 임대인들은 금리 환경이 바뀐 틈에 하나둘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월세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이게 다 6개월 안에 벌어진 거예요. 규제 덕분에 자산이 유동화됐다. 마포에 집 한 채 있는 60대 은퇴자가 한 말이에요. 보증금을 3억 낮추는 대신 매달 13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거죠. 강남 쪽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 8억짜리 계약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6억으로 줄이고 월 1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꿨어요. 보증금 2억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 돈의 이자 비용보다 월세 수입이 920만 원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금리 환경이 바뀌고 규제가 바뀌면서 전세보다 반전세가 임대인한테 훨씬 유리해진 거거든요. 각자 자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부분이죠. 누군가의 잘못이 아닌데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구조 바꿀 수 있을까요? 반론부터 같이 봐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규제 없으면은 집값이 더 올랐을 텐데 그게 더 나쁜 거 아니냐고요? 집값은 올랐어요. 3월 기준으로 전국이 소폭 상승했거든요. 강남구, 서초구 일부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은 호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집값 하락이 목표였다면 아직은 달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월세난은 이미 생겼고요. 월세 인상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경쟁 자체가 사라진 거잖아요. 전세라는 선택지가 없어진 상황에서 월세만 남으면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한테 몰려요.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만 남으면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같이 볼게요. 전세 대출 6억 받아서 8억짜리 전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금리 4% 기준으로 연이자가 2,400만 원이거든요. 월로 나누면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전세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월세 200만 원 내는 것과 이자 200만 원 내는 건 숫자가 같은데 전세는 보증금이 묶여 있고 월세는 그 돈을 굴릴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죠. 무조건 전세가 낫다는 공식이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를 앞두면 선택지가 세 갈래예요. 첫 번째, 현재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인상률을 5% 이내로 묶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게 제일 강력한 무기예요. 올해 서울 아파트 갱신 계약 비중이 처음으로 신규 계약을 앞질렀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권리는 딱 한 번이에요. 쓰고 나면 다음 계약은 시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아직 안 쓴 분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카드거든요. 두 번째, 더 싼 전세를 찾아 이동해요. 근데 지금 매물이 없어요. 성북구, 강동구 같은 데는 1년 사이에 전세 매물이 70에서 80% 빠진 곳도 있거든요. 같은 가격대 전세를 찾아다녀도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직주거리가 늘어나는 게 부담이라면은 주거비 차이가 월 수십만 원 날 때 그 계산이 생각보다 단순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 번째, 월세로 전환해요. 아까 구조 설명할 때 월세로 밀려난다라고 했는데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1에서 2년 단기 거주 계획이면은 오히려 숫자가 맞는 케이스가 있어요. 세액공제 받고 보증금을 다른 곳에 굴리면은 전세 대출 이자랑 별 차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계산해보지 않고 월세는 손해라는 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감이 지금 시장에선 틀릴 수 있어요. 세 갈래 중에 뭐가 맞는지는 계약 만료 시점, 현재 전세 금액, 대출 잔액, 거주 계획 기간을 같이 놓고 봐야 해요. 다음 파트에서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뭘 챙겨야 하는지 볼게요. 계약갱신 청구권 타이밍이 전부예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고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지금 계약서 꺼내서 만료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월세 세액공제도 꼭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면 월세 15에서 17%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월 60만 원 월세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넘게 돌아오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연간 10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 등본 준비해서 신청하면 되고 지난 5년치도 소급 신청 가능해요.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챙기세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건데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급해줘요. 보험료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른데 5억 기준으로 월 4만에서 8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세 사기 리스크가 여전한 환경에서 이 정도 비용이면은 충분히 낼 만하죠. 세 가지 다 한꺼번에 움직이기 어려우면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급한 거 하나만 먼저 챙겨도 돼요. 계약 만료가 6개월 이내면 갱신 청구권, 월세 살고 있으면 세액공제, 보증금 있으면 보증보험 이 순서로 보면 돼요. 그리고 내년이 더 문제예요. 서울 아파트 올해 2026년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9천 가구 수준인데 작년 2025년 4만 2천 가구 대비 30% 넘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가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신호죠. 계약 시점 계획 세울 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두면 좋아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규제의 의도는 투기 억제였는데 결과는 전세 소멸과 월세 폭등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산이 있는 사람은 수익 구조가 개선됐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선택지를 잃었거든요. 집주인이 나빠서 월세가 오른 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약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요. 각자 처한 구조 안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 구조를 만든 건 정책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패턴은 반복돼 왔어요. 강한 규제가 오히려 매물을 사라지게 만들고 규제 박시장만 커지는 거거든요. 규제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규제 설계를 바꾸고 보증 비율을 정상화하고 공공임대의 공급을 늘리는 것 이런 방향이 논의돼야 한다라고 저는 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 건 구조를 모르면 선택지가 없어 보이고 구조를 알면 선택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다는 말 저는 아직 동의하지 않거든요. 오늘 나온 것들 중에 지금 당장 챙길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월세 세액공제 신청, 허그 보증보험 가입 요건 체크 이 세 가지만 이번 주에 한 번씩 들여다봐도 오늘 영상 본 값은 했거든요. 민트형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